안녕하세요. 네, 겜덕비상의 아제트입니다. 자, 오늘 올려드릴 동영상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영상을, 이 오디오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앞에 다른 공부법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공부법 동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거니까, 혹시 중복되는 게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요 동영상 보고 나서 다른 공부법 동영상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처음 보는 거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은 재작년에, 그러니까 28년도,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가지고 동차로 이제 합격을 했고요. 어느 정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동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감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보고 나서 특히 이번 시험 치고 나서 뭐 그거 보고 뭐 합격했다는데, 실제로 제가 동영상을 한 5개 정도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 동영상 몇 개 봤다고 합격하진 않아요. 거의 본인들이 공부해서 합격한 거긴 한데, 어쨌든 재미있게 잘 봤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요번에는 추가로 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에 처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죠. 올해 3월에 제가 처음 올렸는데, 3월에 올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공부를 해오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오던 공부법하고 너무 다르니까,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 뭐 4월, 5월 돼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법 올린 걸 보고 잘 봤다고 그대로 해서 좀 좋은 결과 얻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기존에 하던 분들은 방법이 좋긴 한데 지금 와서 제가 하기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11월이거든요. 11월 9일인데 오늘 동영상 찍는 날짜가 초기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거 제시해 드리는 건 위에 지금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을 위한 공부법입니다. 대략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할 시간 많은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저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하루에 2시간, 1시간밖에 시간을 못 낸다. 그러니까 서너 시간 정도 시간을 내는 게 힘들다 그러면 사실상 동차 합격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동차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번에 1, 2차를 동시에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올해 1차 치고 내년에 2차 치고 이렇게 나눠서 칠 수도 있고, 올해 1, 2차를 한꺼번에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합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직장인들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만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공부할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시간을 못 낸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올해 1차 치고 내년에 2차 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은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공부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올렸던 공부법 동영상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참고해서 좀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밴드라든지 카페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동영상 밑에 질문해 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기초 처음에 공부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질문 오는 게 요 부분이에요. 학원을 꼭 가야 되나요? 혼자 공부하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공부하는 거는 독학으로 해도 되고요. 뭐 학원을 가도 돼요. 그럼 본인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공부하는 법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학원에 가는 거. 둘째, 인강 듣는 거. 세 번째, 독학으로 하는 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인강도 독학이라고 하실 수 있긴 한데, 인강은 사실 수업을 일단은 듣는 거니까 인강은 좀 따로 뺄게요. 혼자서 공부하는 거 인강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인강 들으려고 하면 또 비싸잖아요. 강의료도 내야 되고 뭐 1년에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강의료도 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혼자서 책 이렇게 슬슬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됐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문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똑같은 문제 나왔던 거 또 나오기도 하고 문제 자체도 쉽고 유출도 많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좀 쉬웠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문제 자체도 너무 어렵고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학원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인강을 듣든 학원 강의를 듣든 강의를 들으면 그 강사님들, 교수님들이 꼭 나올 만한 거,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 꼭 공부해야 될 만한 것만 이렇게 추려주거든요.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혼자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제 인강을 듣든지, 인강,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죠?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게 낫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학원 가는 건데, 학원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비추해요. 이거는 시간이 남아 도는 분들은 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학원 가는 분들이 많긴 한데, 학원에 이제 실제로 가서 학원을 듣는 거죠. 실제 장소에. 근데 학원 가는 건 득보다 실이 많아요. 일단은 학원 갔을 때의 장점을 생각해 볼게요. 장점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집중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강으로 들으면 조금만 보다가 졸리고 자고 뭐 옆에서 딴짓하고 커피 마시고 뭐 TV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저 학원에 가서 듣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냥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다들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면학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하니까 휩쓸려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집중이 잘 된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 장점은, 학원 갔을 때 이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친목 도모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한 그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전에 나오고 나서, 로컬에 나오고 나서도,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공인중개사를 할 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인맥이 중요해요.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쌓이는 인맥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사귀는 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해도 돼요. 지금은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친목 쌓다가 친목은 잘 쌓는데 합격을 못했어.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합격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원 갔을 때 장점은 그 두 가지예요. 집중이 잘 된다는 거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을 제가 하나씩 꼽아볼게요. 일단 시간 낭비가 너무 커요. 왔다 갔다 교통비 들어가고 시간 낭비잖아요. 왔다 갔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면 내가 강의를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나 좀 잘 못 들은 부분이 있다. 돌려 들을 수가 없어. 인강은 바로 돌려 들을 수 있는데 학원 가서 들으면, 자, 교수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빠진 부분 나중에 메꾸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체력 낭비가 너무 크죠.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체력 아무래도 소모가 많이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친목질 하는 부분인데, 이제 단순히 사람만 사귀면 좋은데 사귀다 보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놀러도 가고 수다도 떨고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친목질 하는 부분 때문에 좀 학원 가는 건 좀 비춥니다. 그 외에도 뭐 돈도 많이 들죠. 학원 가면 실강 자체가 아무래도 인강보다 좀 비싼 편이고, 이제 왔다 갔다 교통비도 더 들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원 가는 걸 제일 비추하는 제일 큰 문제가 학원 강사가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강사분들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있는데 그게 한 학원에 몰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에듀윌만 해도 에듀윌 뭐 천호점, 무슨 점, 무슨 점, 부산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한 곳에 하나의 지점에 모든 좋은 강사가 다 몰려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교수님은 저기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심정호 교수님이 잘 가르치는, 민법 잘 가르치는데 그분은 저기 있고, 뭐 배상현 교수님은 뭐 저기 있고, 뭐 또 누구죠? 그 임선정 교수님은 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원의 단점이 있죠? 이 단점들을 다 없애놓은 게 인강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죠. 짬짬이 조금씩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지, 체력 소모도 별로 안 들어요.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까. 가격도 저렴하죠. 그리고 전국에 좋다는 강사 강의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강으로. 그러니까 에듀윌 하나만 해도 과목별로 여러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찾아 들을 수 있고, 뭐 세법은 조금 약하긴 한데,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뭐 내가 필요한 과목은 딴 데 거 들으면 돼요. 박문각 거 들어도 되고, 뭐 공인목 거 들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으면 랜드3 거, 고상철 교수님 거 들어도 되고, 아무거나 들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들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좋은 교수님만 골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돼. 아까 얘기했던 학원 가면 집중이 잘 되는데 인강이 집중이 안 돼. 자, 인강에서 집중 안 된 사람은요, 학원 가도 집중 못 해요.
학원 가도 내 졸고 앉아있고, 뭐 옆에 사람하고 수다 떨고 앉아있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인강으로 들으세요. 인강이 제일 좋습니다. 인강으로 듣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인강은 다시 듣기도 쉽고, 뭐, 시간 없을 때 빨리 듣기도 쉽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동영상 하는 거, 말씀드리죠. 직장 다니면서 공인 중개사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3시간, 4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빨리 듣기 위해서 빨리 감기를 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1배속으로 들으면 너무 늦고요. 한 1.2배속, 1.4배속, 1.5배속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인강이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가서 들으면은 자 교수님 1.5배속으로 얘기해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질문으로 학원을 가야 되나요? 혼자 공부해야 되나요? 혼자서 인강으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어느 교수님이 좋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모릅니다. 그냥 본인한테 맞는 교수님 찾으세요. 요거 제가 요 동영상 1번 동영상에 보면은 저는 에듀윌 기준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에듀윌 교수님들이나 그 방문각이라든지 이쪽 교수님들도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을 다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듣고 좋으면 그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 맞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들어본 교수님들 중에서 더 좋은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자, 요게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 에듀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인강 사이트들은 그 초기에 샘플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결제를 하기 전에도 샘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뭐 에듀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과목별로 교수님 10명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초기에 한 11월 한 달간은 이 교수님 저 교수님 거 다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 들어봤다가 저 들어봤다 해서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찾는 걸로 한 달을 다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잘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는 건 12월부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 추천드릴 부분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좀 그 교수님 거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는지 찾아보고 그 교수님 걸로 그냥 끝까지 쭉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간에 누가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내가 한번 정했으면 그 사람 걸로, 그분 걸로 그냥 쭉 듣는 게 좋아요. 그래도 궁금하시겠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수님이 좋은 거냐 물어보시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 찾는 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듣는 도중에 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 교수님 저 사람이 되게 유명하고 뭐 잘 가르친다고 하던데 내가 저 강의만 들으면 30분만 들으면 졸리더라. 안 됩니다. 그럼 그 교수님 거 못 들어요. 딴 교수님 찾아보세요. 다른 교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수님 걸 들어도 다 졸리더라. 그럼 공부 포기하셔야 되고, 딴 건 괜찮은데 이상하게 저 교수님은 말소리가 이상하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졸리더라. 자기한테 안 맞는 겁니다. 딴 교수님 찾아야 돼요. 일단 그 강의가 귀에 잘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목소리 자체가 귀에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이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주로 그런 게 있는데 좀 중얼중얼해서 혼자 말하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약간 혀가 짧아서 내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혀 짧은 거나 아니면 뭐 사투리 많이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거 알아듣는 사람들은 막 웃고 즐기고 재밌다고 하는데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걸 잘 못 알아듣겠어. 또 아니면 사투리가 너무 거슬려. 그럼 패스하세요. 그냥 그 교수님 거 듣지 말고 딴 교수님 거 들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교수님 찾을 때 일단 처음에 샘플 강의 한두 번은 들어보시는 게 좋은데,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할 양을 좀 줄여주는 교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것도 공부하세요, 저것도 공부하세요, 이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세요 하는 교수님은 버리세요. 그런 교수님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민법의 심정우 교수님 같은 경우 에듀윌인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거 잘 가르치긴 하는데 그 교수님 거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책을 보면 교과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본서 맞춰가지고 나간 다음에 강의 중간쯤에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요 책을 다 안 보잖아요. 보통 기본서에서 중간 줄 쳐서 보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 중간에 막 건너뛰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안 가르쳐주고 건너뛴 부분은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서 봐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줌마들은 와가지고. 아, 네, 봐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이게 정답일 것 같죠? 아닙니다. 교수님이 얘기해요. 안 봐도 된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알아서 그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일단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시하고. 이게 제대로 된 교수법이에요. 뭐 집에 가서 복습해 오세요.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이것도 외우세요. 저것도 외우세요. 이따위 소리 하는 교수님은 수업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세요. 요것만 보세요. 저건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뭐 수업만 제대로 들으세요. 복습 안 해도 돼요. 이런 교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런 교수님 수업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게 해주고,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공부할 양을 점점 줄여주는 교수님을 찾아야 돼요. 늘려주는, 막 살 붙이듯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교수님 안 됩니다. 점점 줄여주는 교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준에서 좋았던 교수님은 1번 동영상이었나? 그게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한번 판단하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얼마나 외워야 되나요? 외울 거, 그러니까 어떤 거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워야 되나요? 저거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중개사 공부는 공부할 양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교수님 얘기하는 대로 그거 다 외우면 머리 터집니다. 아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하면서 외울 걸 너무 많이 던져주는 교수님들은 안 좋은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자기는 한 과목만 가르치니까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다 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6과목이나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면 5대5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 5월 이전까지는 아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지금 10월이잖아요? 내년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11월, 12월, 1월, 2월에 외워가지고 그게 10월까지 가냐고요? 안 가요. 아예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는 사람은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 완전 쓰레기 강사예요. 그 인간은 기본 개념이 안 잡힌 사람이에요. 안 외워도 됩니다. 자, 한 4월까지는 직접 외울 필요 없고요. 뭘 외워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뭐는 버려도 되는지, 이거 체크하는 게 4월까지 하는 거 작업이고요. 한 4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뭐 하냐면, 뭐 말을 만든다든지, 암기법을 만든다든지, 뭐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앞글자만 따서 외우든지, 뭐 아니면 스토리를 만들든지, 사실 스토리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암기법을 만들라는 거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암기법만 일단 만들어 두고 실제로 외우는 건 한 8, 9월쯤부터 외우면 됩니다. 9월에 외우면 10월까지 아슬아슬하게 가겠죠. 8월에 외워도 10월까지 갈까 말까예요. 아니 1월에 외운 게 10월까지 가냐고. 안 가지 당연히. 안 갑니다. 외워봐도 소용없어요. 1월에 열심히 외워가지고 3월에 시험 모의고사 쳤더니 맞췄다.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죠. 그 상태로 10월까지 가면 좋겠죠. 3월에는 맞춘 문제를 10월에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10월달에 시험을 합격하는 거잖아요. 3월에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암기 너무 일찍 시작하지 마세요. 암기는 나중에 본격적인 암기는 8, 9, 10월에 그때 하시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4월까지는 대강 봐두도록 하고 뭘 외워야 되는지 체크만 해두고 4, 5, 6월에 암기법 만들고 그 다음에 8, 9월에 본격적으로 외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합니다. 자, 5번째 질문. 모의고사를 꼭 쳐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그 교수님들에 따라서 모의고사 무조건 쳐라, 몰라도 쳐라, 무조건 쳐라, 닥치는 대로 쳐라, 칠 필요 없습니다. 안 쳐도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다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은 안 쳐도 돼요. 뭐 똑같은 질문으로 기출문제 봐야 되냐, 뭐 기출문제 뭐 몇 년치 무조건 봐라, 열심히 봐라, 기출문제는 달달 외워라.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다 개소리예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거 9월달에 보면 됩니다. 지금 볼 필요 없고요. 기출문제 9월달에 10월달에 돼서 보면 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시간 낭비고 내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거 모르는 문제 푸는 거 진짜 고역이에요. 뭐 알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 풀지 마세요.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딱 3번만 시험 치세요. 모의고사는 딱 3번만 치세요. 첫 번째 칠 게 5월달에 1차만 치세요. 1차만.
5월쯤 되면 1차가 어느 정도는 이제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1차 한 번만 치고요. 만약에 5월달에 불합격이 나왔으면 6월달쯤에 한 번 더 쳐도 되는데 5월달에 합격선이 나오면 5월달에는 더 안 쳐도 됩니다. 6, 7월은 안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쳐야 되는 게 5월, 8월, 9월은 무조건 치고요. 6월, 7월은 5월달에 1차가 합격선이 안 나오면 그때 치세요. 자, 5월은 1차만 치는 겁니다. 8월하고 9월은 2차를 2차를 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요 세 번만 치면 돼요. 자, 요거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제일 마지막입니다. 6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요게 제일 설명이 좀 길어지고 조금 복잡할 텐데, 그냥 대강 들어주시도록 하세요. 요 부분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제가 자, 이제 공부 커리큘럼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올렸던 동영상에서 그 공부법이 3월에 올렸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11월이니까 지금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 사이트마다 커리큘럼이나 과목 그게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일단은 에듀윌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자 자기가 하는 그 사이트에 맞춰가지고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5가지 또는 6가지 과정으로 나눠요. 제일 처음에 기초, 그 다음에 기본, 심화, 핵심 요약, 문제풀이, 동영 모의고사 요 순서로 되는데 각 과목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년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쪽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요쪽에 있는가요? 자, 첫 번째 자, 먼저 머리 푸는 과정이 1개월 필요합니다. 아직 기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푸는 요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교수님 저 교수님 강의를 들어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좀 찾는 시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그 교수님 강의를 쭉 들어도 됩니다. 근데 기본은 이 교수님 저 교수님 들으면서 찾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공부법은 한 과목은 과목별로 처음부터까지를 쭉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12월 한 중순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왜냐면 그 기초과정 끝나는 게 민법이나 학개론이든 뭐 기초과정 끝나는 게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한 12월 중순이나 12월 한 20일쯤부터 시작하려 하면은 얼추 끝나는 시기하고 거의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쯤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한 달간 머리 푸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기초 2개월 지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초 2개월 뭐 기본 과정 한 2, 3개월 심화 과정 한 2개월 정도 그 다음에 핵심 요약하고 문제풀이 과정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동영 모의고사나 뭐 문제풀이 마무리 뭐 백선 이런 거 최종 마무리 강의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이제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대략 한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잡히게 되는데 자, 기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풀이 하는 과정 교수님 고르는 과정이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한 중순 정도이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12월 한 20일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학개론하고 민법 1차가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학개론하고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각 과목별로 학개론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한번 다 듣고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요렇게 들으세요. 요렇게 들으면 대략 한 1월 20일쯤 되겠죠. 1월 빠르면 한 1월 15일 늦어도 한 1월 20일 정도 될 텐데 요렇게 해서 1차 과목을 먼저 다 들으세요. 자, 왜 한 과목씩 듣는지는 다른 공부법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도록 하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1월 한 20일쯤부터 해가지고 2차 과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4개의 과목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요때 어떤 과목부터 듣느냐가 좀 약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쉬운 과목부터 들으시면 돼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중개사법부터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공법 요 순서로 들으시면 돼요. 공법이 제일 어렵고 할 게 많고 중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공법을 제일 마지막에 뒤로 뺐는데 공법은 중간에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예 그냥 제껴버리세요.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들어버리시고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순서로 해서 2차를 먼저 들으시고요. 요렇게 해서 2차 과목을 다 들으면 대략 한 2월 말에서 한 3월 초 정도가 될 거예요. 자, 3월 초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다시 학개론하고 민법의 기본 과정을 처음부터까지 쭉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 들을 때 만약에 학개론하고 민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2번씩 들어도 됩니다. 기본 과정을 똑같은 걸 2번 들어도 돼요.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기본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개론은 심지어 기본 과정까지만 듣고 심화 과정을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학개론은 기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민법은 전체가 다 중요해요. 기초, 기본, 심화를 다 해야, 문제풀이까지 다 해야 기본은 민법은 완성이 되는데, 학개론은 기본까지만 들어도 어느 정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충분히 될 만한큼을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듣고 나서 문제풀이 과정은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본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개론은,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기본 과정을 2번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기초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1차에 한해서 기초부터 기본까지를 그냥 쭉 들어도 돼요. 심지어 기초, 기본, 심화를 3개 과정을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한 달 반 동안 학개론만 미친 듯이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돼요. 학개론은 굳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민법은 진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민법은 기초, 기본, 심화를 그냥 한 달 반 동안 민법에 달 해가지고 두 달 정도 잡아요. 2달 동안 민법만 미친 듯이 보는 거죠. 그래도 됩니다. 민법은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머리가 뻥 뚫려가지고 완벽하게 민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개론하고 민법의 기본 과정을 이렇게 쭉 이어서 다 듣고 나면 대략 한 3월 말,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한 4월 초 정도쯤 되거든요. 여기서 사실 갈림길이 좀 나와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학개론하고 민법이 아까 이제 기초 기본까지 들었잖아요. 듣고 났더니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납득이 간다 하면 그러면은 2차를 먼저 들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4월 초 정도, 한 3월 말 4월 초 정도부터 해서 아예 학개론하고 민법을 심화까지 다 들어버리셔야 돼요. 이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쭉 다 듣고 나서 어쨌든 일단 이렇게 다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1차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1차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나중에 5월 말에 이제 시험 모의고사를 치게 되거든요. 5월 말에 모의고사를 쳤을 때 1차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나와주면 성공이에요. 그러면은 5월쯤에 1차 평균 점수가 60점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안심하고 그냥 맘 편하게 2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차를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고 1차는 거의 안 보고 5월 말에 이미 민법하고 학개론이 평균 60점이 나오면, 근데 만약에 5월 말에 평균 점수가 한 50점쯤 나왔다 그러면 좀 더 1차를 집중을 해야 돼. 1차를 아직까지 1차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가르쳐드린 공부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말까지 하면은 거의 1차의 심화는 거의 다 끝나게 되는데, 요때까지 공부를 다 했는데도 모의고사 점수가 한 45점, 평균 45점 이하다 그러면 그냥 2차 포기하세요. 1차에 집중하세요. 그냥. 왜냐면 요때 45점이면 문제가 1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1차를 제껴두고 2차 때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1차가 완성이 안 되면 2차를 공부하면서도 계속 1차가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자체가 2차가 합격점이나 1차가 합격점에서 합격을 하고 2차가 떨어지면 내년에 2차만 보면 되는데, 2차를 합격해도 1차를 불합격해버리면 내년에 1차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가 불안정해버리면 2차에다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1차에 집중을 해서 5월 말 모의고사까지는 1차를 안정권으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60점, 평균 60점은 돼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평균 60점이면 성공이고요. 최소 50점 이상은 돼야 돼요. 한 55점 정도는 되어야지 그나마 동차를 좀 노려볼 수 있고요. 만약에 한 45점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2차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그냥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고, 자, 요렇게 해서 어쨌든 5월 말 모의고사 전까지 어느 정도 1차에 집중을 하고요. 4월 말까지 이 경우의 수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 다 드리기가 힘들긴 한데, 어쨌든 한 4월 초 정도까지 해서 1차가 좀 순탄하게 되면 각 과목별로 이때부터 2차의 기본을 처음부터까지 쭉쭉 이렇게 듣고, 다시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 심화 과정으로 해서 한 과목씩 뚝뚝뚝뚝 이런 식으로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1차가 제대로 안 서면 2차를 약간 뒤로 제쳐두고 1차를 먼저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2차를 하면 돼요. 자, 만약에 1차를 먼저 하고 나서 2차를 할 경우에는 2차는 아까 마찬가지죠. 기본하고 심화를 이어서 봐버리세요.
기본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순서가 아까 그 중개사법을 보잖아요. 중개사법 기본 과정 전체를 다 듣고 그 다음에 심화적 과정 전체를 다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리겠죠. 한 과목당 한 보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보름 동안 중개사법만 보는 거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중개사법이 팡 트인다니까. 이게 쭉 이어서 듣는 게 정말 그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쭉 이어서 듣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심화 과정을 전체를 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법, 그 다음에 이제 공시세법, 공시법, 세법. 세법은 좀 짧죠. 세법은 한 열흘 정도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세법, 그 다음에 공법 요렇게 순서대로 보시도록 하시고요.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보고 나면 대략 2차를 다 보고 나면 한 8월 중순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심화 과정까지 다 보고 나면. 그러면 8월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핵심 요약하고 문제풀이 과정을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대략 과목별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잡으세요. 너무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빨리빨리 봐버리세요. 그래서 핵심 요약이니까 어차피 요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봤던 거 그냥 요약만 하는 거기 때문에 핵심 요약하고 문제풀이는 그냥 같이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과목별로 빨리 돌려가지고 빨리 봐버리시고 대신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는 절대로 풀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에다가 답을 미리 적어놓고 빨리빨리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여기 답치기라고 하는데 답치기에 대해서도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략하고 답치기가 어떤 건지 생략하고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읽고 듣고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은 대략 9월 말쯤 돼요. 그러면 아까 8월 말에 한번 모의고사를 치고요. 9월 말에 한번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9월 말에 합격점이 나오면 이다음부터는 10월 달은 편안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뭘 해도 돼요. 9월 말에 합격점이 나오면 10월 한 달간은 뭐 모의고사 공부를 하든 앞에 봤던 거 복습을 하든 암기법도 공부를 하든 뭐 마무리 특강을 듣든 뭘 하든 어쨌든 합격이고요. 대략 9월 말 모의고사에서 꽈락은 없어야 됩니다. 꽈락은 없어야 되고요. 평균 뭐 한 55점 정도만 나와도 남은 한 달간만 좀 정리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합격선 이하로 나오는 그 과목들은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 10월 한 달간은 이제 문제풀이도 좀 더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 특강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들으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공부해서 10월달에 시험을 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커리큘럼을 들어보면 약간 하고 의아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비해서 한두 달 정도 늦게 쫓아가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뒤에 가면 약간 조급해지는 시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문제풀이를 너무 적게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특히 에듀윌은 문제풀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요. 문제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근데 문제풀이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론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두고 이해를 해두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려요. 그래서 근데 문제풀이만 해서 문제만 계속 보면 문제풀이만 계속 시키면 문제가 조금만 꼬여도 못 풉니다. 그거. 올해 시험이 그렇잖아요. 올해 시험이 문제가 되게 꼬여서 내고 막 이상하게 더럽게 냈거든요. 못 풀어요. 당황해가지고. 근데 이론만 확실하게 해두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립니다. 물론 이제 이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 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있어요. 그거 틀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전체 40문제 나오잖아요. 4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한 6문제, 7문제 있어요. 틀리면 돼요. 그거 틀리고 남은 거 30문제 맞추면 돼. 합격이잖아요. 25문제만 맞춰도 합격이에요. 6문제, 7문제 모르는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 거기에 매달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당황해가지고 멘탈 붕괴되고 아는 문제만 맞춰도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쉬운 시험이에요. 쉬운 문제가 되게 많은데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쉬운 문제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떨어지는 게 그 대부분의 불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문제 너무 많이 푸실 필요 없고요. 자, 일단 제가 길게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만 하느냐 2차만 하느냐 1, 2차 동차로 하느냐 1차가 빨리 안정권에 접어서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정해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원칙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1차를 충분히 해가지고 1차를 안정권에 들여놓고 나서 2차를 공부하라는 거. 그러니까 1차가 부실하면 2차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한 과목씩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들으라는 거. 그래야지 그 과목별로 개념이 잡혀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원들 커리큘럼이 그렇단 말이에요. 월요일은 공법, 그러니까 민법, 화요일은 중개사법, 뭐 수요일은 학개론, 뭐 목요일은 공시법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너무 조각조각 지식이 돼서 나중에 되면 이게 전체가 이 흐름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민법 공부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공부할 때 되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쭉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게 더 좋은지는 앞에 동영상 공부법 1번에 충분히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세 번째 이제 커리큘럼 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원칙은 이론 중심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이는 최소한만 할 것. 문제도 직접 풀지 말고 답치기로 하고 9월 한 10월 한 중순쯤 가서 그때부터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직접 내가 문제를 푸는 건 한 10월 초 중순쯤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한 두세 번 치는 그것만 치고 더 이상은 문제 풀지 마세요.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공부법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학원에서는 문제 많이 풀려고 하던데 왜 그러냐? 학원에서는 모의고사 뭐 계속 다 쳐다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너 뭐 학원에서는 많이 외우라고 하는데 너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공부법을 가셔도 됩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공부법은 딱 한 가지예요.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한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제 말을 믿을 수 있으면은 따라오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 방법이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맞으면 써보시면 돼요. 한번 써보시도록 하시고 과목별로 공부해야 될 방법은 다음번 동영상에 다음 편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략만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올해는 집중을 해가지고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늦은 시간 아니군요. 이건 유튜브 동영상이니까. 자, 어쨌든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밴드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밴드 저는 원래는 예전에 공인모 카페에서도 제가 글 남기고 글 적고 했었고 지금은 저는 공시커라고 해야 되나요? 밴드에 공인중개사 시험 커뮤니티였나 하는 그 공시커 밴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픈 밴드인지 닫힌 밴드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초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공인모에서는 쫓겨났어요. 공인모에서는 지난번 공부법 동영상 올리고 나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글이 다 삭제당하고 뭐 동영상도 삭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인모에서는 제가 활동을 못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답변 다 드리거든요. 하루 이틀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답변은 다 드립니다. 그거 보시도록 하시고 공부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편안하게 하시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할 것도 많고 기간이 길잖아요. 1년, 2년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단거리 뛰기 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쎄빠지게 공부하면 그 상태로 1년, 2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시험시험 공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마라톤도 아니에요. 마라톤은 뛰어야 되잖아. 힘들잖아. 2년 동안 어떻게 마라톤을 해.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이렇게 공부하셔야 합격합니다. 자, 편한 마음으로 공부 마저 하시도록 하시고요. 요거도 동영상은 한 번만 보시도록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겜덕비상의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